단타, 스윙, 장투. 자, 먼저 Y라는 거를 세 개 다 이렇게 썼잖아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타도 배워야 돼?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스윙하기도 힘들고 장투하기도 힘든데 이것도 배워야 돼? 라고 하는 Y라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Y. 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자, 단타는 뭐의 약자죠? 단기 트레이딩의 약자. 단기 투자의 약자, 단타.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단타보다 스윙, 뭐죠? 이 인터벌이 긴 걸 스윙이라고 그러죠. 스윙. 스윙.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장기 투자라 그러죠. 장기 투자. 뭐 10년, 20년, 뭐, 저 손자, 손녀까지도 바라보고 한다. 이거 장기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윙 같은 경우는 통상 약간 인터벌은 틀린데 보통 짧게는 뭐 3일에서 길게는 뭐 한 3개월까지 그렇게 기간에 따라서. 그럼 단타는 뭐냐? 일단 미주놀에서 단타의 시간 범위는 당일 파는 겁니다.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겁니다. 무조건 그날 팔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단타의 개념인 거예요. 자, 요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그러면 초단타는 뭐냐? 초단타는 사실 없는 말인데 만들어진 말이에요. 스캘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국에서 이제 초단타라고 하는데, 초단타는 뭐냐면 단타 중에서도 더 짧게. 통상 단타라고 한다면 뭐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거나, 뭐 아침에, 한국은 이제 밤에 사죠. 밤에 샀다가 잠자기 전에 팔거나, 요 정도 개념인데, 초단타는 뭐냐면 1분 안에도 10번, 20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걸 이제 스캘핑이라고 그래요. 이제 스캘핑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이제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이제 인디언들이, 여기 서부에 이제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잖아요. 인디언들이 보통 사냥을 할 때 다 가죽을 벗긴대요. 사냥감들. 가죽을 얇게. 요즘 횟집 가면 회가 얇아지잖아요. 불경길에서. 그게 이제 스캘핑이에요. 거기서 이제 용어가 유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용어 정리는 됐죠? 그래서 네. 단타보다도 더 이게 사고 파는 인터벌이 짧은 게 초단타 또는 스캘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 클래스는 초단타 스캘핑 클래스에 이제 대한 거예요. 예. 초단타 스캘핑. 단타까지도 다룰 거예요. 오케이. 그거에 대한 집중.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단타를 배워야 돼? 이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저 20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난 나이 먹어서 이런 거 못해. 나는 이거 좋은 주식 그냥 이렇게 모아갈 거야. 아, 주변에 보니까 그 사팔사팔 하다가 그 인생 골로 간 애들 많은데 그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이나 하는 분들 가운데 여기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잠시 그거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나요. 내려놓고 한번 이게 왜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단타까지도 배워야 하는가? 자, 여러분 잘 아는 종목 SNDK라고 있습니다. 샌디스크. 우리 학교 다닐 때 플래시 메모리 막 저장해서 많이 다녔죠.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저께 샌디스크 어닝 발표 때 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실시간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얘가. 와, 하긴 유명할 수밖에 없지. 작년 가을에 샀으면 2000% 올랐는데요. 올 봄에 팔았으면 2000% 여러분. 2000%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샌디스크의 목요일 날과 어저께 금요일이거든요. 이게 목요일이었고 이게 금요일이었어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뭐지? 샌디스크는 좋은 종목이에요, 나쁜 종목?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건 우량주지. 계속 돈을 벌고 요즘 뭐 핫하잖아요. AI, 반도체, 뭐 진짜 아주 그냥 진작 살 걸 내가. 근데 잘 보세요. 개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샌디스크를 목요일 날 요때 샀다고 합시다. 요때.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이제 목요일이고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이게 오늘이고. 자, 만약에 샌디스크를 여기서 샀다고 합시다. 오케이? 이 날이 이제 이 날이에요. 어닝 발표가 좀 폭락한 날. 그래서 쭉 이게 이제 애프터마켓, 오버나잇, 프리마켓 쭉 흘러내리다가 시작하자마자 매수가 들어와서 꽉 올랐어. 여기서 샀어. 너무 좋지. 사자마자 막 이렇게 오르니까. 그쵸? 그쵸? 여기 이렇게 막 지지가 돼. 아유, 이 정도면 안심이다. 야, 잘 샀네. 하고 잤어. 오케이? 그 다음날 일어났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샀으면? 다 토해냈어. 나 분명히 자기 전에 여기 한 10억 넣어가지고, 여기 내 돈이 11억이 되는 거 봤는데, 1억 벌었는데. 오케이? 심지어, 그 다음날
여기 이제 프리장이잖아요. 프리장에서 계속 올라서 15억까지 아니 11억 5천까지 만들었는데 그럼 어저께 뭐 나왔죠? 비농 발표했고 실업률 발표 잘 나와가지고 막 날라 올라갔잖아요. 얘도 막 갔거든.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럴 수가 오 마이 갓. 어때요? 지금은 상가격 또이또. 그래도 얘는 그나마 또이또이죠. 어떤 애들이 내려가죠. 그죠? 근데 요즘 제가 이거는 샌디스크의 목요일 금요일을 보여준 거고, 지난 한 3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 지난 3개월 동안 이런 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런 모습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아요? 원래 페니주, 동전주, 잡주에서 나타난 모습이었거든. 그래서 막 꽉 쳐올렸다가 확 나락 보내고. 근데 요즘은 종목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스페이스X, 뭐 샌디스크, 뭐 마이크론.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본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들한테도 동일한 이런 패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투자가 결국은 장투 아니면 스윙이었거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미주노 저희가 공부방이 있잖아요. 공부방. 어? 공부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에휴, 아닌가벼 하고 이제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만두면 졸업 축하나 해주지. 공부방 있을 때도 공부도 안 하다가 그런 애들이 있어. 많아. 저희가 7년 동안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나가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에휴, 사팔사팔 안 할래요. 저는 그냥 우량주에 그냥 살래요. 우량주에 그냥 묻어놓고 살래요. 100명 중에 100명은 다 그러고 나가거든요. 이번에 그 학생들 다 죽었잖아. 다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아니,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주식으로 깡통 찼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죠. 주식으로 20억을 번 사람의 수익을 인정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청산당했다. 이거 제 글이 아니라 직접 올렸더니 이게 뭐 조작 논란도 있는데 조작 논란 아니에요. 20억을 벌었어요. 순식간에. 근데 한 달 안에 청산을 당했어. 여러분도 보셨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레버러지. 그래서 지금 난리잖아요. 한국도. 자, 보세요. 이거부터 볼까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다시 한번.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추구해야 하는 이제 이 클래스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샀어.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매수 타점. 그럼 여기 올라갔죠? 오케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장시작하기 1시간 전에 경제지표 발표해가지고 꺾이잖아요. 그럼 이때 익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나고 보면 어때요? 지나고 보면 이때 익절했어야지. 그러면 1억 벌잖아요. 근데 막상 주식을 해보면 어때요? 손이 잘 안 나가지. 그쵸? 못 팔게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 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클래스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사면 여기서 팔자는 거지. 팔자는 거지. 응? 팔자는 거지. 익절하고 가자는 거지.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을 잡자는 거지. 뭐 이때 잡지 않고 뭐 월요일날 잡더라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투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나는 안 팔아. 난 계속 안 팔아. 계속 살 거야. 계속 살 거야. 10년, 20년. 일명 미준에서 그런 이제 전원주 투자법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가 많이 그걸 추구하죠. 근데 미주노에 추구하는 건 모멘텀 투자라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저점에서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지기 전에 팔고, 또 기다렸다가 밑에서 사고 또 위에서 팔고, 또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쫓치고 내려갈 때 익절하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투자가 더 훌륭한 투자냐? 팀장의 결론은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우리 여학생들도 많이 오셨잖아요. 통상 저희는 학생이라 표현을 하는데, 된장찌개만 잘 끓여서는 안 돼요. 채소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김치찌개까지는 끓일 수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왜냐? 된장찌개를 기가 막히게 끓여도 1년 360을 된장찌개만 끓여봐요. 가족들이 집 나갑니다. 가출해요, 가출. 아주 그냥.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두 가지는 그래도 먹을 만큼 집에서 끓일 수 있어야 된다가, 이거를 똑같이 비유할 수 있어요. 모멘텀 투자, 모아가는 투자, 가치 투자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상황.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장은 모멘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2020년 기억나요? 코로나 3월 이후에 4월부터 막 1년 내내 올랐던 거 그때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보야. 그때는 계속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돼. 왜? 자고 일어나면 10% 자고 일어나면 10%안 그래요? 그때는 손절하는 날도 아니야. 왜요? 버티면 올라가는 장이었거든. 코로나 때. 우리 모두가 느꼈잖아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주식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사기만 하면 다 올라가지고 야 드디어 나의 이걸 찾았구나. 여러분이 천재가 아니라 장이 그랬던 장이에요. 그런 장에는 사팔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에 따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멘텀 트레이딩이 필요한 장은 이걸 적용하고 이럴 때는 이걸 적용하고. 요까지는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네. 근데 이제 단타가 문제가 뭐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주린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다 주린이세요. 한 달에 1억 이상 못 벌면 정확하게 말할 때 10만 불. 환율 계산해서 1억 5천. 순수익. 한 달에 1억 5천 이상 못 벌면 여러분 다 주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네. 그럼 팀장은 주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그 이상 벌어요. 네. 전 주린이가 아니에요. 근데 주린이였던 시절이 있었지. 저도 여러분 주식 못해서 한강 잠실대교 가서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었어요. 20몇 년 전에. 저는 한국 주식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뭐가 고민인지 뭐가 힘든지 그 길을 저는 다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주놀이 인기가 있지 요즘. 인기는 있는데 왜 구독자는 안 느는 걸까? 응? 이 팀장이 너무 이거 맨날 이거 멤버십 들라 그러고 이거 하라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팀장은 다 알아요. 예. 아무튼 자 주린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식에 대한 무지가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말. 주식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주식에 대한 무모함이에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무모함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로 그냥 뛰어드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비싼 수업료를 내고 계속 배웠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요. 근데 저 이거 반대해요. 왠지 아세요? 운전하는 것과 주식 공부하는 거를 제가 싱크로율이 99%다 해가지고 비율을 많이 하는데 운전면허를 딴 학생이 초보 시절에 계속 사고를 낸다고 합시다. 들이받고 뭐 그냥 전복돼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그럼 나중에 그 사람 운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 못해요.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심지어는 장애인이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수업료를 적당히 내야지 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누가 주식해서 돈을 잃고 싶나요?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랬죠. 그렇죠. 그거예요.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만 배우면은 더 이상 사고 내지 않고 안전 운전을 할 것처럼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시장이 아무리 지랄 같아도 우리는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미주놀이 추구하는 목표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단타로 적용하자면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단타를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끼리 얘기해 좀 우리끼리. 약간 요즘 뭐 남자들도 명품을 많이 드는데 우리 여생들 그래서 명품 가방 한두 개씩은 있으시잖아요. 네. 최고로 비싼 명품은 에르메스죠. 영어 발음으로는 헐미스.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그 다음 밑에가 약간 샤넬 뭐 그죠? 뭐 거기 뭐 구찌 뭐 이렇게 있고 저 밑에가 또 약간 밑에 브랜드 있잖아요. 그죠? 밑에 브랜드 코치 막 이런 요즘 한물 같다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그 명품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저는 명품하고 별로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도대체 그 명품의 구분은 누가 하는 거야? 왜 에르메스가 최고 명품이고 그 밑에가 샤넬이라 생각해? 그 샤넬 사장도 그 인정해? 샤넬은 인정 안 하겠죠. 근데 그건 누가 평가하는 거죠? 소비자들, 고객들, 그렇죠.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왠지 테슬라 가지고 돈 크게 벌었다 그러면 어때? 주변 되게 부러워하죠. 한때 테슬라 투자로 번 돈으로 테슬라 뽑았다 그러면 막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 그렇죠? 테슬라 주식으로 테슬라를 뽑았어. 그것도 제일 비싼 뭐 모델 X 막 이런 거. 그치? 근데 주식을 벌었다 그러는데 단타나 치고 뭐 그냥 페니 주식으로 했다 그러면 뭐 그딴 걸 아니야? 너 그러다 난 나중에 너 돈 날려. 막.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단타 그러면 이제 깔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진짜 잘못된 거거든. 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은연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단타 쳐서 점심값이나 벌어볼까? 야, 오늘 단타 쳐서 그냥 커피나 그냥 단타 쳐서 그냥 밥값이나 벌어볼까? 야, 근데 여러분 경험하셨죠? 주식하면서 대형 사고가 언제 일어나죠? 살짝 정신줄을 놓을 때. 그냥 반찬값이나 벌어볼까? 점심값이나 벌어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어때요? 제대로 물려가지고 10만 원 벌려다가 100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쵸? 네. 영어 공부 한번 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면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인사하죠? 굿모닝 그러죠. 굿모닝. 네. 그죠?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굿모닝. 점심 때 만나면 굿 애프터눈. 저녁 때 만나면 굿 이브닝. 잠잘 때 굿나잇. 그러죠? 네. 네. 자, 우리가 영어 공부를 잘못하면 문법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시냐면 굿모닝은 good, G-O-O-D, 좋은, 모닝은 아침. 그래서 굿모닝은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구나라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굿 애프터눈은 애프터눈 오후, 그러니까 좋은 오후 이렇게. 굿나잇은 좋은 저녁. 근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니 마냥 좋은 아침은 아닌데 아침에 한 소리 듣고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학교 갈 때는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왜 굿모닝이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만나면 아침에 굿모닝 하거든.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끼리 안녕. 안녕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영어 공부를 잘못하면 굿모닝은 좋은, 굿, 모닝은 아침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이딴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굿모닝은 그냥 굿모닝이에요. 굿모닝은 아침에 좋은 아침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아침 인사는 그냥 굿모닝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머릿속에 내가 보기엔 이상한 지식들이야. 막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그게 꽉 차 있어. 그래서, 자, 굿모닝은 아침 인사입니다 하면은 그냥 굿모닝 하면 되는데 이거를 분석을 해. 굿모닝은 좋은, 모닝은 아침.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굿모닝은 굿모닝이에요. 근데 굿모닝은 굿모닝이어야 되는데 굿모닝을 자꾸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그런 식으로 계속 영어를 공부를 하면 영어가 늘립니까? 안 늘립니까? 안 늘죠. 네, 안 늘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지만 그게 자기 있게 소화가 되는 순간부터는 심플해져야 됩니다. 심플해져야 돼요. 주식은 여러분 간단해요. 50%의 확률 게임입니다. 내가 사가지고 오르면 돈을 버는 겁니다. 맞죠? 확률은 딱 50%예요. 사고 난 다음에 오르면 돈을 버는 거고 내리면 잃는 거고. 맞죠? 응? 주식은 아주 간단해요. 사는 이들이 많으면 상승하는 거고 파는 이들이 많으면 하락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사는 이들이 많은 주식을 사는 거죠. 맞죠? 지금 보면 우리가 소시적에 했던 어지니쌈보다도 더 줘. 확률이 50%야. 근데 잘 안 돼. 왜냐?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가면 내려. 그쵸? 내릴 것 같아서 팔면 올라가. 와. 나름대로 공부 좀 한다고 생각하고 유튜브도 챙겨보고 뉴스도 챙겨보고 해서 분석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어때요? 내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빡 손절했는데 어때요? 다시 올라가. 다시 또 딱 올라탔더니 어때요? 또 내려가.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되죠. 뒤에 도깨비가 있나? 내가 사고 파는 걸 알아? 저도 여러분 그런 시절 다 있었어요. 자, 제가 지난 주말에 이상준 쇼, 한국에서 요즘 핫하다 그러더라, 이 친구. 뭐, 한국에서는 뭐, 1년 동안 뭐, 예약이 다 차 있다. 스탠딩 코미디 하는 집. 미국에 왔길래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진짜 화가 났습니다. 환불해 달라고 싶을 정도로. 근데, 논란이 커지니까, 자, 즉시 사과했습니다. 어저께 나온 거예요. 이상준 씨가 직접 사과했어요.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근데 제가 이 친구의 이 스탠딩 코미디를 보면서 왜 화가 났냐면 돌아가신 옛날에 그 코미디언 중에 김형곤 씨라고 있었어요. 그 뚱뚱한 친구.
제가 한국에서 대학로에서 그 김영곤 씨가 하는 스탠딩 코미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25년 전에. 저는 근데 그 김영곤 씨의 스탠딩 코미디를 보면서 그 당시에 와, 진짜 코미디언들은 천재구나. 2시간 동안 관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TV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 와, 저게 가능한 일이야? 어? 그 카리스마와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 그때 김영곤 씨의 그거에. 근데 이번에 이상준 쇼를 보면서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지? 또 공연 시간도 늦었어요. 뭐 아침에 디즈니랜드 갔다 왔대. 그 전날 왔대, 미국에. 오자마자 LA 다저스 경기 보고 왔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왔어. 그냥 과거 했던 것 좀 짜집기. 미준호는 오늘 팀장은 오늘 이 수업을 위해서도 내가 며칠 동안 준비를 했는데 성의가 너무 없는 거야. 뭐 웃기고 안 웃기고는 둘째치고 저 자식 저렇게 성의 없게 준비했네. 한국에서는 몇만 원 안 하는데 여기 150불이었어. 20만 원이었어요. 가격이 10배였어.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2-3시간 저는 베가스에서 갔어요. 그럼 6시간 차 타고 간 거 아니야. 화가 나더라고. 왜 저렇게 성의 없이 준비했을까? 근데 대부분 여러분 LA에 가수들도 많이 와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용필이 형님, 조용필과 성시경 빼고는 제대로 준비하고 온 애들은 본 적이 없어. 그냥 대충 와서 무슨 교포들이 무슨 대충 단타를 대충 치죠. 그죠? 차트 보고만 올라가면 막 들어갔다.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여러분, 오른쪽에 보는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미존을 쇼츠에도 나왔죠. 롯데리아 햄버거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 오픈을 했습니다. 처음 오픈했을 때는 줄을 나래비로 섰죠. 제가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이 없어. 더 없어. 이제 얘네 곧 망합니다. 망합니다. 네.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이상준 쇼에 무료 햄버거 공급했더라고. 사람들 욕했습니다. 인앤아웃이나 주지. 있던 걸 주냐. 그러면 인앤아웃 이 롯데리아가 미국에 와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미국을 잘 몰랐어. 상준이도 마찬가지야. 미국 교포들은 누군가를 약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약간 박명수식 이휘재식의 개그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그런 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웃길 수 있는. 준비 없이 와서 얘네 롯데리아는 똘박이었죠. 바로 여러분 옆에가 인앤아웃 햄버거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비교한 거, 이거 제 영상이에요. 제가 비교한 거예요. 가격은 더 비싸. 양은 더 적어. 신선하지도 않아. 맛은 설탕을 뿌려가지고 진짜 달아.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뭐 호기심이 한두 번. 두 번째는 망한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주식으로 20억 수익한 사람 인정한 얘기인 거고. 자, 여러분 지지난주 떠들었겠죠? 레오폴드 25세 월가의 천재. 폭삭 망했죠. 그렇죠. 청산당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캡처한 거예요. 무섭게 빠지는 12조 원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들어갔던 돈이 이제 9,198억까지 줄었대요. 12분의 1 토막. 그러면 이 개미들의 실패는 왜 반복되는 걸까요? Why? 왜 반복되는 걸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주식으로 지금 크게 물려있거나 다투어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결론입니다. 시장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주식 공부의 최고봉은 추세를 읽어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겨울에는 어지간히 맛없지 않고는 한겨울에는 군고구마, 잡쌀떡, 메밀묵, 요즘도 파나 모르겠네 한국에. 옛날에 많이 했는데 1980년대. 한겨울에는 군고구마를 팔면 군밤을 팔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군밤이 맛있어도 요즘 같은 폭염에 군밤 팔아봐요. 팔려요, 안 팔려요? 그게 추세예요. 추세라고 하는 거는 겨울에는 군고구마, 여름에는 시원한 팥빙수. 주식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추세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읽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트레이딩을 비유하자면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죠?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 그런 추세의 장이 있어. 그걸 해야 되는 거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장, 단타를 쳐야 되는 장이 있어. 요즘 같은 장은 단타를 쳐야 되는 장이에요. 아까 보여드렸잖아. SNDK로.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결국 단타든 스윙이든 장투든 메비우스의 띠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이게 하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드릴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래도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끓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가정주부치고 미역국, 콩나물국을 못 끓이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된장찌개 잘 끓이시는 분들은 청국장도 잘 하시더라고요. 놀랍죠? 삼계탕 잘 하시는 분들은 닭도리탕이 안 되는데, 이거 닭볶음탕이라 그러는데, 닭볶음탕도 맛있게 하더라고요. 응? 짜장면 맛있게 하는 중국집은 짬뽕까지 맛있게 해요. 장기 투자 잘하는 분들은 스윙 투자도 잘하고, 스윙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단기 투자도 잘하고, 스캘핑도 잘해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물론 자기의 메인은 있죠. 메인은 있어. 메인은 있다니까. 하지만 이게 메비우스 티처럼 연결이 돼요. 자, 스캘핑, 초단타, 단타의 성공 여부는 치계신대입니다. 치계신대라는 말은 미주노래 사자성어인데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라의 약자입니다. 단타만의 문제가 아니죠. 개미들의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문제는 준비 없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준비가 잘못됐다는 게 또 문제예요. 팀장님, 저는 공부하고 했는데 그 공부가 잘못됐어요. 공부가 잘못됐어. 응? 특별히 단타, 아까 말씀드렸죠. 단타 쳐서 점심값이나 벌까라고 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 응? 그거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수업에서는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제가 뜯어 고칠 거예요. 이거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돼. 팀장이 여행 중에도, 여행 돌아와서도, 지금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10번 정도 읽고 있어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크 비너기니의 챔피언처럼 생각하고 거래하라는 책. 두 번째는 시장을 이긴 숨은 고수 11인의 초격차 투자법. 세 번째는 이 한국 키움K에서 했던 트레이딩의 전설, 이 친구들의 인터뷰. 요 세 책을 제가 지금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있어요. 응? 아니, 팀장님은 책을 쓰셔야 될 분이 이 책을 왜 읽으세요? 읽을 때마다 지난번 읽을 때 놓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처음 이 책을 읽을 때는 기법 중심으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법. 아, 얘는 어떤 기법으로 들어가나? 근데 읽을 때마다 신법 쪽으로, 신법. 이 친구들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자, 잠깐 이 책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이 친구 마크 비너기는 주이시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머리는 우리보다 조금 나빠. 대한민국이 넘버1이야. 넘버2가 유태인인데, 유태인들이 우리나라보다, 한국인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는데 독해. 얘네 독해. 진짜 독해요. 우리가 그게 좀 약해. 주식을 시작하고 6년 동안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대요. 자기 말에 그래요. 6년 동안 늘 실패를 했대요. 근데 보통 6년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실패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나? 6개월이 뭐야? 우리 공방 보면 한 6일 동안 죽으면 아마 주식 그만둘 것 같은데. 멘탈이 다 유리야. 근데 이 친구는 6년 동안 한 번도 주식으로 돈을 번 적이 없는데도 포기를 안 해요. 놀랍죠? 그리고 7년째 드디어 수익을 내기 시작해요. 그 6년 동안에 극복하기 위한 과정들과 발견한 기법을 담아서 전미 투자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상을 휩쓸죠. 그리고 지금 이 친구의 제자들이 또 전미 투자대회를 휩쓸고 있죠. 지금 현역이에요, 현역. 더 놀라운 거는 이 친구 학력이 중졸이라는 거예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끔씩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김현석 기자가 이 친구를 인용하잖아요. 가끔씩. 마크 비너기의 요즘 장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번역돼가지고 좋은 책이야. 꼭 보세요. 두 번째는 초격차 투자법이라는 책인데, 미국이 넓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뉴스에서 듣게 되는 뭐 월가의 그 펀드 매니저들은 사실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뭐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은 우리 투자하고 좀 거리가 멀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큰 투자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미국에 보면 여기 나오죠. 호텔 종업원, 테니스 선수, 방구석 프로그래머, 소액으로 압도적 수익을 낸 슈퍼 개미들의 특히 잭 슈에거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작가거든요. 이 작가는 그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지금 일론 머스크, 이 작가는 그 일론 머스크 그 책을 쓴 사람은 잭 스웨거가 아니라 월터 아이작슨이고, 어? 이 월터 아이작슨과 같이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책을 쓰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검증을 반드시 거치거든. 근데 이 잭 슈에거가 미국에 진짜 내노라 하는 제아의 숨은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해서 모은 책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 나오죠. 직업은 호텔 종업원이야. 벨보이. 근데 돈은 한국 돈으로 뭐 한 달에 한 100억씩 벌어. 물어봐요. 너 왜 호텔 종업원을 해? 이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돈은? 음, 트레이딩에서. 미국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머리서 찾을 필요 없이 미주널 팀장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이라고. 저 회사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유튜버예요. 그러면서도 트레이더예요. 여러분, 유튜버들 중에 주식 트레이딩 안 하는 사람들 많은 거 알죠? 그냥 뉴스만 전하고 막 유튜브로 그냥 조회수 먹고 그냥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뭐 그 친구들을 깎아내릴 생각은 없는데, 다른 건 몰라도 주식 유튜버를 하는데 왜 트레이딩을 안 하지? 그건 뭐야? 그럼 뉴스 갖다 그냥 퍼나르는 거 아니야? 아니, 시장에 참여를 해야지.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알지.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 순간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슈퍼 개미들이 미국에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이 두 번째 책을 읽고 진짜 해머로 머리를 한 대 쳐맞은 느낌이었어요. 오래전에 이걸 읽었을 때. 그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립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주식에 대한 선입견,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깡통 지식들을 다 비워내자. 그러면서 정립한 첫 번째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시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테슬라로 벌어야지만 목에 힘주고, 뭐 페니주로 주식 벌면은 목에 힘, 그거 아니다. 그리고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은 코카콜라로도 벌 수 있어야 되고, 테슬라로도 벌 수 있어야 되고, 쇼 쳐서도 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이때부터 다 정립하기 시작해서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트레이딩의 전설, 이 책은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나름대로 되게 새로운 MZ 세대들의 투자법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단타 단기 트레이딩, 스캘핑 트레이딩의 최종 목표는요, 한두 번 해서 운빨 수익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승이에요, 연승. 자, 미주널 공부방에 있는 미주널 팀장과 몇몇 학생들은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단 하루도 손해를 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인터뷰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단 1불이라도 반드시 벌으리라. 손해보지 않으리라. 그렇죠. 저희 미주놀의 투자 원칙, 이건 냉정히 말하면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죠. 첫째, 시장에서 돈을 잃지 마라. 원칙 두 번째, 이 원칙을 기억하라.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다 포기할까요? 돈을 잃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식을 그만하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잃지 않는 투자죠. 오늘 장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장이야. 그럴 때는 패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계획이 없으면 그냥 막 들어가지. 그렇죠? 한두 번의 운빨이 아니라 우리는 연승해야 돼, 연승. 연승.
벌써 이게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연승. 두 번째는요, 장이 아니라 장의.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이라고 할게요. 시장의 난이도와는 상관없어야 돼요. 시장이 어렵든 쉽든 시장이 상관없이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연승이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단 반찬값들은 제외야. 아이, 반찬값은 그거는 처음 공부할 때는 소액을 하셔야겠지만 주식을 했는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반찬값이다. 이거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요. 진지하게 자신을. 이거는 제가 비유를 드릴까요? 알파벳을 3개월 동안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A, B, C, D는 그거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일주일 안에 외우지 못하는 거 영어 공부하면 안 되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것, 주식을 잘하는 것과 운전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싱크로율이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땡땡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들어갈 두 글자는 뭘까요? 뭘까요? 전화운전. 그렇죠. 우리 많이 했잖아요. 진짜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응? 뭐 총알 택시를 운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을 때,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운전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어 운전이라는 건 뭐죠? 빗길에도 눈길에도 트래픽이 심한 교통 체증 중에도 심지어 새벽에 고속도로 올라탔더니 어떤 미친놈들이 막 그냥 레이싱을 해. 그런 와중에도 안전하게 운전해낼 수 있는 이 방어 운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장이 어려울 때나 나쁠 때나 그지 같을 때나 힘들 때나 어떤 때에도 꾸준히 연승 수익을 계속.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네. 네. 자, 여러분 요 그림 한번 보세요. 트레이딩의 최고봉. 보통 초단타 그러면 어떻죠? 아까 초반에 말씀했듯이 이거 젊은 애들이 하는 거지. 난 나이 들어서 못해. 마우스 클릭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응? 빠른 판단력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단타는 빨라야 되잖아. 순발력이 있어야 되잖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너무 느려도 문제는 있지. 그쵸? 응? 주식을 여러 한 번 딱 사는데 한 5분 걸리는 학생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주식하면 안 돼요. 아무리 늦어도 1분 안에는 살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인 줄 아세요? 빠른이 아니라 뭐다? 바른이에요, 바른. 자, 트레이딩 좀 하는 학생들 한번 돌아봅시다. 항상 우리가 복귀하면서 또 실수했네 라고 하는 거에 10개 중에 9개는 뭐죠? 좀 더 기다릴 거. 또 급하게 들어갔네. 조금만 더 기다릴 거.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충분히 기다렸다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 그렇다면 그거는 빠른이에요? 바른이에요? 여러분, 단타는 빠른 순발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잘못 들어갔다가는 빠르게 망해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순발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버핏 할아버지가 순발력이 얼마나 뛰어나시겠어요. 90이 넘으셨는데 뛰면 큰일 나요. 넘어지면 뼈 부러지면 붙지도 않아요. 그 나이는. 근데 어떻죠? 판단력이 굉장히 날카롭죠. 현역 시절에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끼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25억이었어요. 근데 별것도 없어. 같이 점심 먹으면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회사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응? 대박이죠. 근데도 그 버핏과의 점심 식사하려고 막 줄을 나래비를 쓰고 그랬단 말이지. 왜? 오마 현인 그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제가 워런 버핏을 볼 때마다 가장 부러운 것은 그분의 재산도 부럽고 주식 잘하는 것도 부럽지만 저는 두 가지가 너무 부러워. 하나는 내가 과연 저분의 나이가 되었을 때 90이 넘을 때도 나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까?
난 주식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부럽거든요. 90이 넘을 때도 저렇게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을까? 이제 그만 부러워하고 제가 버핏 할아버지를 뛰어넘으려고 그래서 2주 전부터 오젬픽을 맞기 시작했죠. 응? 건강하자! 이렇게. 응? 지금 UFC 장갑도 사고 지금 샌드백도 다 오더했어요. 지금 운동도 해야 되니까. 응? 버핏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건강함도 부럽고 돈도 부럽고 치매하고는 거리가 먼 정말 뇌는 거의 20대야 그분은. 요즘 다 그 치매 때문에 주식 잘하면은 치매에 안 걸리는 거 아세요? 우리의 뇌는요 적절한 자극을 줘야 돼요. 너무 많이 써도 안 돼. 큰일 나. 근데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 치매가 와요. 적절한 자극. 우리의 몸이나 뇌나 똑같아요. 오케이? 저는 버핏 할아버지의 이거 중에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유연성이에요. 버핏이 얘기했어요. 주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버핏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은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라 생각한다. 뇌가 유연하게. 그래서 미즈노래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봐라. 여러분이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머리를 열어보면 뇌가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 하루에 뭐 1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그렇죠? 대답 안 해도 돼요. 자꾸 건망증이 생기죠. 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전화기 냉동고 속에 집어넣고 막.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스태프가 저한테 가방을 사줬어요. 남자들은 보통 가방 안 들잖아. 주머니 뒷주머니에 지갑 넣고 다녔잖아요. 가방은 여자나 드는 거지 했거든. 근데 한 4년 됐던 것 같아. 한 5년 됐던 것 같아. 이게 보면 핸드폰, 지갑, 그 다음에 자동차 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늘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지갑 잃어버리면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정지시켜야 되지. 키 잃어버리면 또 찾아야 되지. 보다 못한 저희 스태프가 제 생일날 선물을 사줬어요. 가방을. 남자용 가방. 사장님 이거 가지고 다니세요. 처음엔 안 했지. 뭐야. 내가 무슨 일수 받으러 다니는 남자야? 뭐 이런 걸 왜 갖고 다녀? 했는데 어느 날 그걸 쓰기 시작했거든요. 와. 네. 너무 편해. 제 가방 안에는 지갑. 키는 필요 없지. 테슬라를 타니까. 테슬라는 핸드폰만 있으면 시동이 걸리니까. 거기에 막 블루투스 3개 막. 근데 점점 많이 들어가. 썬블락 2개. 에드빌 하나. 피곤할 때 먹는 참기름, 들기름 하나. 그래서 여자들의 가방이 사이즈가 다양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죠. 투자의 유연성. 자, 우리 뭐 공부할 건지 아세요? 클래스 시작이 되면 기법 공부해야죠. 여러분 스캘핑이나 초단타에도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법. 미즈노리 어찌하다 보니까 이거 단타 채널 아니야? 그러진 않아요. 단타도 치는 채널이지. 근데 여러분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영상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 안 그래요? 10년 가는 거는 맨날 똑같은 얘기할 수도 없고 뉴스는 여러분들 다 찾아볼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VIP 멤버십 영상에서 그냥 제 팀장이 매매 일지 해가지고 사냥 일지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는 그날 어떻게 사냥했는가 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저는 제가 단타를 잘 치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의 하루 평균 수익률은 한 1,000불에서 5,000불 정도 되거든요. 하루 수익률이에요. 많이 벌 때는 한 5,000불, 더 많이 벌 때도 있지. 몇만 불 벌 때도 있는데 그건 어쩌다가 시장이 도와줘서 그런 거고, 평균 한 1,000불에서 5,000불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저는 제가 단타를 잘 치는 사람을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예스24 교보문고에서 책을 뭘 살까, 책 좀 봐야겠다고 보는데, 아니 뭐 한 달에 뭐 1억밖에 못 버는 어떤 친구가 단타 책을 냈더라고. 기가 막힌 거야. 책을 사서 읽어봤더니 뭐야, 내용이 하나도 없어. 아니 1억? 나는 1억 더 버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전환되기 시작했죠. 뭐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두 번째. 모든 주식은 단타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장기 투자나 뭐 스윙 투자를 어떤 종목을 오늘 산다라고 하는 그 산다 해서 사잖아요. 하지만 그 사는 그 순간은 바로 어떤 기법인가? 그게 단타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스캘핑 단타는 모든 주식을 사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옛날 몇 년 전에는 여러분 스윙으로 주식을 딱 사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물릴 때도 있잖아.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나 스윙으로 샀으니까 괜찮아. 이거 나 이거 한 5년 바라보고 산 거야. 근데 요즘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요즘 그랬다가는 날아가요. 이제 보여드릴까? 이제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나 엔비디아 좋은 주식이잖아. 스윙으로 샀어. 하고 요때 들어가 봐요. 235불 때. 어? 사자마자 계속 물려. 그럼 여러분 보세요. 235불에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까지 빠졌는지 아세요? 193불. 236불에서 190불이면은 40불이면 40%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엔비디아를 여러분이 한 주 사요? 많이 사잖아요. 좋은 주식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 40% 빠진 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6억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오는 동안 아마 당은 아마 당뇨 환자가 될걸. 나처럼. 못 버텨요. 미지널이 추구하는 거는 여러분 주식은 살 때부터 모든 주식은 살 때부터 수익이 나야 돼. 그게 스윙이든 장투든. 여기서는 동의하시죠? 네. 특히 요즘은요. 아무리 스윙으로 들어가도 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권 이상으로 올라가기까지는 단타보다도 더 집중해서 봐야 돼. 안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샌디스크 꼴 난다니까. 샀는데 다 토해낸다니까. 여기는 양호하지. 보통 여러분들 여기서 사잖아요. 추세 확인한다고 또 늦게 들어가잖아. 여기서 사잖아요. 물렸어요. 그럼 어떡하실 거야? 그럼 주말 내내 또 찾아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빠져봐. 그 일이 바로 언제 일어났냐?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샀어? 올라갔어? 좋다 했는데 계속 내려가. 설마? 다 내려갔어. 그럼 보세요, 여러분. 계산해 볼게요. 몇 프로? 마이너스 13%. 근데 여러분이 샌디스크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주에 1200불짜리 주식 안 사잖아요. 야수의 심장을 가졌으니까 어때요? SNXX 2배짜리 사잖아. 이런 거.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몇 프로 빠졌다 그랬죠? 16%. 그러면 이거는 몇 프로예요? 32%. 30초. 그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텨요. 왜? 버텼다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팔란티오 꼴라지. 팔란티오 볼까요? 짠짜잔 보세요. 200불 넘을 때 있었죠. 이때. 작년 10월에. 제 친구들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말도 안 듣지. 그치? 그리고 얼마까지 빠졌었죠? 거의 100불까지. 정확하게 반토 50% 넘게 빠졌었어요. 이거를 그 친구들이 버틸 수 있었을까? 버틴 애들이 있어요. 그냥 아유 나 그냥 나 그냥 어플 안 볼래. 그냥.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이 고민이 많죠. 올라오니까 아씨 여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더 갖고 가야 되나? 근데 주식이 꼭 그렇죠. 내 평단 바로 코 밑에까지 왔다가 또 빠지죠. 그렇지? 이때도 봐봐요. 여기서 샀어. 빠졌어. 버텼어. 올라가. 드디어 올라가는데 바로 내 밑에까지 왔다가 빠지지. 그치? 못 버틴다니까요. 그래서 주식은 살 때부터 수익이 나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때부터 수익이 나야 되는가. 아셨습니까? 네. 네. 어떻게 수업하는가? 일주일 동안 한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치계신데 어떻게 단타 종목도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하는가. 그냥 당일날 딱 키고 올라가는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종목을 미리 추려내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응? 저는 스캘핑은 트레이딩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짧은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해야죠. 맞죠? 때로는 눌림목에서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되죠. 맞죠? 전체적인 추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속보가 떴을 때 잡아낼 수 있어야죠. 맞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나 힘든 거야. 응? 근데 저와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종목 선정이 되게 중요해요. 몰랐죠, 여러분? 종목 선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우 종목 갖고 단타 치세요? 코카콜라로 단타 치는 분 있어요? 없잖아. 그쵸? 네. 단타에 최적화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 선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타협하지 않는 원칙. 타협하지 않는 원칙. 다이소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 다이소. 다이소가 뭐냐? 맞아요. 그 한국에 있는 그 다이소. 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읽었는데, 야, 다이소는 보통 여러분, 원가라는 게 있잖아, 원가. 예를 들어서, 네. 뭐 다이소에 좀 화장품이 되게 인기라면서. 어떤 화장품 예를 들지 말고, 다른 거. A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게 되면, 만드는 원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유통비 하면은 2만 원 붙이고, 또 뭐 한 마진해서, 아, 그럼 얘는 이제 20만 원에 팔면 되겠다. 보통 이제 매니팩처에서부터 셀링까지, 리테일 셀링까지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매겨지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가장 거품이 많은 아이템이 화장품이죠. 특히 한국 화장품. 야, 나는 왜 여자들의 화장품 용기가 그렇게 유리로 그렇게 무식하고 두껍게 만드는지는 이해가 안 되네. 안을 파보면 양이 얼마 없어. 화려함의 극치야. 그쵸? 그래서 그 네. 틈을 파고 드는 화장품이 엘프라는 종목이죠. 엘프. 이번에 어닝 발표했죠. 젊은 층들. 근데 여러분, 미국에도 보면 한인 마켓에 한국 화장품 갖고 파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화장품 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 좋은 시절 다 끝났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화장품 하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 이제 정리하세요. 왜죠? 올리브영. 올리브영이 자, 미국에도 이제 파사디나에 진출한 걸 이어서 LA에도 이번에 또 2호점 또 냈어요. 올리브영이 올리브영이 CJ에서 시작한 거 아시죠? 모든 브랜드의 화장품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쵸? 미국 네. 사람들 올리브영 이제 K뷰티는 올리브영으로 끝나는 거 이제는 각계전투는 다 끝났어. 자, 다이소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원가 딱딱해서 가격을 맞추는데 다이소는 이걸 이제 주식으로 말하면 탑다운 마름업 방식이라고 한다면 다이소는 그렇게 안 해요. 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네는 5,000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2,000원 이런 식으로 먼저 책정을 해요. 5,000원에 팔 물건 1,000원에 팔 물건. 그래서 5,000원에 팔 물건이 뭐가 있는가를 먼저 딱 추려. 그리고 단가, 만드는 단가를 얘네가 만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 만드는 업체들 찾아다니지 다이소가. 이 밑으로 쫙 할 수 있는 이 5,000원이 넘어가는 것들은 다 커팅 시키는 거야. 5,000원 밑으로 팔 수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죠. 미국도 다이소 있거든요. 다이소 가면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아이템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나와. 와, 정말 대단하다. 1,000원으로 팔 수 있는 아이템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다이소의 매출은 이번에 어닝 발표 보니까 뭐 날라갔던데 뭐. 우리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특히 초단타 클래스의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원칙을 기존이 아니라 다이소 원칙처럼 잡아야 돼. 그리고 이 5,000원 밑으로 팔 수 없는 물건들은 과감히 쳐내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 봐도 뭐 정샘물 선생님 화장품 다이소에 들어서 대박 나고 있고 막 포장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가성비.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주식의 원칙이라는 거. 근데 이 원칙이 없으면 어떻죠? 휘둘리지. 그래서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커리큘럼으로. 그래서 저희 이제 공부방이 있잖아요. 저희 디스코드에 공부방이 있거든요. 지난번처럼 이제 거기에 다 여러분들을 이제 모을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주말에는 좀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장중에는 저랑 같이 단타를 칠 시간 하루 정도는 제가 마련해 볼게요. 실전에서. 그리고 개미들이 실전 차트를 보면서 언제 가장 많이 속는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매수 타점 이런 것들을 실전 차트 실전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공부가 될 거예요. 실제 장을 보면서 미주노래 공부방의 특징이 그거죠. 실제 장 중에 함께 보면서 같이 잡아가는 거지. 이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수강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얼마로 할지 아직 미정이야. 근데 지난번 매스타전 30불보다는 좀 비싸겠지. 저희는 이렇게 싸구려 채널이 아니에요. 근데 수강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늘 그렇지만 수강료 이상을 벌게 해드리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직 책정은 안 됐어요. 기간만 일주일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한다.